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1일 목요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미국 증시 급락에도 세계 증시는 상당히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도 잘 버텼고 아시아 증시도 상당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역시 세계 증시는 강하다라고 제가 아침에 강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아직도 여기 흠집도 안 갔다고요. 지금까지 기간 조정 중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지지선 붕괴 안 시켰어요. 세계 증시 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 중이고 지금 기간 조정 중이란 말은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충만하다라는 거죠. 대기 매수세가 없었으면 무너지면서 가격 조정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간 조정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매수세, 아직도 욕심이 가득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강하다라는 표현을 드렸고 아직도 중요한 지지선 지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주식시장 내부만 보면은 사실 지금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순리대로 가는 겁니다. 순리대로. 물론 약간 의아하긴 해요.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킬 만한 그런 악재가 어젯밤에 등장한 것 같긴 한데 물가가 굉장히 높았잖아. 그러면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됐으니까 붕괴시킬 만한데 라는 생각을 일단 하긴 하는데요. 근데 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또 실적에 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AI 테마 이런 게 또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실적 발표 전에 주식시장은 일단 조정이 심화될 것 같은 이런 안 좋은 분위기가 지금 일단 형성은 됐죠. 안 좋은 분위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은 아직까지 강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내부의 이런 요인들만 수급적인 요인과 분위기 뭐 기업의 실적이니 뭐니 이런 것만 보면은 지금의 움직임은 매우 논리적이고 뭐 이성적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요인이 자체적인 수급적인 요인 그런 것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주식시장 말고도 저기 채권시장 또 그리고 외환시장도 있습니다.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이 주식시장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큰 큰형님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의 움직임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근데 이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고 이 난리가 끝났다라는 보장이 없죠. 오히려 어젯밤에 어떤 새로운 난리의 시작이라는 그런 신호를 좀 보이기도 했는데 하여튼 주식시장은 자체적인 이유에 의해서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일단 이런 모습은 주식시장 내부의 모습만 봐서는 일단 뭐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딱히 뭐 순리에 벗어났다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든 때가 돼야죠.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 전환이 됐으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등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주식시장은 아직은 막 급락 폭락을 하고 빠질 때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모습들 아직까지 뭐 자연스러운 것으로 일단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 보편적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관망이라고요. 관망.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식을 사냐? 물론 눌림시 매수할 수 있긴 한데 아직 눌림시 매수를 위한 의미 있는 매수세 등장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것도 할 수 없고 또 그리고 여기서 하방 진입도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어떤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것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시장이 강하니까 중요한 지지선도 지키고 있으니까 붕괴될 것 같지 붕괴는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은 계속해서 관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대응이요. 근데 아무튼 뭐 그래도 약간의 어떤 시나리오는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는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금리의 상승 지금 이제 주식시장 지금 이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지금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금리 정책과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금리.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긴 한데 언제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그 금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장기금리의 움직임 또 그리고 단기금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혹은 금융시장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키입니다. 단기금리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핵심은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거. 장기금리, 즉 시중금리가 올라가서 계속해서 시장 참가자들의 혹은 뭐 어려운 경제 주체들의 목을 죄어 오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 어떤 주목받는 그런 문제죠. 핫 이슈죠, 이게. 장기금리가 크게 급등하고 있는 게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라 볼 수 있겠는데 얘 때문에 달러도 올라가고 있고 다 어쨌든 그래서 이 장기금리가 핵심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장기금리의 상승이 끝났냐?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제 물가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금리의 상승 끝났냐? 끝나지 않았다. 주식시장의 조정 끝났냐? 끝나지 않았다. 아직 확정 지을 수 없다. 지금까지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조금씩 비실비실 약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장기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면 주식시장의 조정도 더 깊어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의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밤에 물가지표가 또 하나가 발표가 됩니다. 생산자 물가지표라고 해서 PPI가 발표 예정인데, 솔직히 뭐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 물가지표를 보니까 얘도 별로 시장에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까지 좀 시장에 부담스럽게 나온다면은 본격적으로 가격 조정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확인해 보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시장은 매우 강합니다. 주식시장은 매우 강하고요. 이 금리나 외환시장은 난리가 났지만 이 지금 시차가 아마 좀 걸리긴 할 겁니다. 어느 정도 반영되는 데 있어서요. 약간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이상한 건 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증시 잘 버텼다고요. 중국 상해종합이 상승 마감하는, 금리가 그렇게 오르고 달러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일단 상승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뭐 찔끔 빠지기도 했고, 이 정도면 뭐 매우 잘 버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간단한 내용들 좀 보시면은 중국 증시 뭐 보시다시피 올랐다고요. 물론 굉장히 잘 버틴 거긴 한데, 근데 여전히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습니다. 이걸 아직 극복한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조정 지속 중이고, 어쨌든 아직까지 얘도 어떤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어떤 답답한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특별히 뭐 이상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혼조한 구간이에요. 뭐 일본 증시도 그래요. 일본 증시도 어쨌든 뭐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축축축 처지고 있습니다. 양봉이 뭐 계속해서 요즘 보이고 있지만 아래쪽으로 어쨌든 축축축 처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얘도 아직까지 근데 혼조한 그런 구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주식시장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뭐 환율 시장이나 이거는 이제 달러 위안 환율인데 올라가고 있다가 장중엔 이제 조금 강세가 나타나긴 했는데,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방향성들, 이런 거를 지금은 주식시장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이거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하여튼 얘가 방향성이 위로 올라가면 중국 증시는 분위기 안 좋을 수 있는데, 하여튼 오늘 장중에 얘가 좀 내려오면서 중국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화는 뭐 급등했죠. 뭐 엔화는 뭐 이런 모습들, 아직까지 뭐 괜찮다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쭉 다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굉장히 뭐 그래도 좀 강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총선 끝나고 선거도 끝나고 국가 채무가 뭐 사상 최대래니 뭐 이런저런 좀 안 좋은 악재들을 막 빵빵 터뜨리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오늘 한국 증시 굉장히 강하게 잘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보합에서 마감을 했네요. 선물 기준으로 해서요. 야, 이렇게 강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물론 아침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단기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장의 해석, 오늘 코스피의 해석을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긴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플러스 0.4%까지 올라가기도 했네요. 선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강했던 거는 제 생각엔 좀 오늘 만기일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옵션 베팅과 관련해서 좀 굉장히 투기적인 요인들이 좀 개입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래 시장이 좀 강하기도 했어요. 원래 주식시장이 강했고 이렇게 의미 있는 하락이 나타난 게 거의 몇 달 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나타난 이런 큰 조정이기 때문에, 큰 가격 조정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장중에 강했던 거는 선물 옵션 옵션 만기일이라서 투기적인 영향을 좀 받아서 더욱더 좀 오늘 주식시장이 좀 강했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강했던 것도 물론 뭐 코스피 상승에 한 몫을 했기도 했겠고요. 하이닉스가 강했던 것도, 어쨌든 반도체가 강했던 게 코스피의 그런 요인인데, 만기일이라 투기적인 요인까지 더해져서 특별히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좀 이제 뭐든 양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장대 양봉 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봐도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단기 바닥 나왔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갭을 어디까지 만들었냐면, 갭을 어디까지 메웠냐면 이 자리가 여기 이날 양봉 종가가 얼마죠? 365.05예요. 여기까지 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하락한 김에 장 초반에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갭이 아직 덜 메워졌죠. 그만큼 강했다라는 겁니다. 시작할 때 물론 매도세도 강했지만 만만치 않게 저점 매수세도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갭을 메우지 않았습니다. 갭을 메우지 않아서 비교적 좀 강했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등장해서 제법 많이 오르긴 올랐었는데, 하여튼 근데 말씀드렸죠. 양면성을 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여기서 이제 잘 풀리면은, 여기서 이제 시장이 잘 풀리면은 단기 바닥을 만들어내고 급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풀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게 잘 안 풀린다. 여기서 잘 안 풀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급속히 가격 조정이 훨씬 깊어질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지금 장대 양봉을 봤으니까, 강한 매수세를 봤으니까 올라가는 게 맞다고요. 그죠? 올라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 못 올라가면은 얘 또 치명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봉상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분봉상에서 보시면 30분봉입니다. 코스피 선물 30분봉인데 지금까지는 고점이 대충 요런 식으로 요런 기울기로 고점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로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야 될,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삐끗 잘못하면은 고점이 요렇게 낮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승은 잘 풀리면 다행인데 삐끗하면은 이제 또 엄청난 급락도 부를 수 있고 괜히 시장의 변동성만 확대시킨 그런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가만히 있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가만히 계시는 게 맞고, 좀 공격적으로 하방 보시는 분들 지금 하방 투자 이야기하는 건 매우 투기적입니다. 이런 거 하실 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겠죠.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양면적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일단 강한 매수세니까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일단 봐주긴 봐주는데, 근데 이거 삐끗 잘못하면 고점이 요렇게 다이렉트로 낮아져 버려서 훅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시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단기 바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하락도 좀 많이 하기도 했고, 단기 바닥의 가능성이 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1400이 중요한 어떤 지지선 자리라고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라운드 넘버이기도 하고 지지선이다 말씀드렸는데, 얘는 딱 1400 정도 대충 부근에 터치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특별한 일 없으면은 단기 바닥이 만들어지는 게 아마 일반적인 경우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 주변에서 좀 몇 거래일 정도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지지력을 볼 건데, 지지력 테스트가 잘 풀리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좀 의미 있게 올라와 줄 수 있지만, 잘못 풀리면 또 여기서 다이렉트로 훅 빠져버리면 굉장히 낙폭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쪽 부분에서 적당히 놀다 또 빠진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정말 크게 빠질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근데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아직까지는 할 거 없습니다. 주식을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1400 부근의 지지력이 내일 정도까지 최소한 2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는 확인이 된 다음에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그런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거 양봉 하나 보고 주식을 매수하기는 지금 좀 부담스럽죠. 지금 이렇게 조금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데는 기본 시나리오가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금리의 상승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오히려 금리의 상승이 어젯밤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는데, 금리의 상승이 끝났다고 할 수 없는데, 주식시장의 조정이 끝났다고 할 수가 없는데,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증시가 이렇게 오늘 강력했다라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됐다가 오늘 코스피는 하루 만에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단기 저점 확인하고 어떤 또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오늘 바쁘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좀 어쨌든 그 미국 증시 이런 게 지금 다 빠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와중에 한국 증시만 저렇게 강하게 오르면은 부작용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여튼 뭐 그냥 평상시 같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코스피 기존에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 반등지 매도 전략 가능, 코스닥은 지금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뭐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그냥 뭐 계속해서 어쨌든 수익 중이니까 계속해서 누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방 진입하셨던 분들은 주식 매수는 아직 안 되고 아직까지 그런 의미 있는 신호 안 보이고요. 환율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이런 모습 그대로라면 뭐 계속해서 급등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오늘 이 갭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갭을 주식시장은 오늘 보시면 오늘 보시면 코스피는 워낙 강해서 갭하라고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 갭을 다 메워버렸죠. 보합에서 마감했으니까 다 메워버렸는데, 환율은 워낙 강해서 지금 보시면 이 갭을 거의 메우지 않았습니다. 이거 두 가지 시나리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강해서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 내려올 거다.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강한 걸 봐라. 그러면 앞으로 계속 10원씩 20원씩 하루에 막 10원씩 20원씩 계속 올라가면서 굉장히 급등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일단 오늘 저 갭을 분명히 안 메웠죠. 오늘 이 분명히 갭을 안 메웠으니까 굉장히 강한 거고, 앞으로 뭐 몇십 원씩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을 좀 열어놓기는 하긴 해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몇십 원씩 올라간다면 코스피도 좀 안 좋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약간 지금 서로 뭐가 안 맞은 그런 시점이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차가 아마 있어야 이게 이제 반영이 될 것 같다라 말씀드렸는데, 약간 지금 이 오른발 왼발 이게 약간 박자가 좀 안 맞은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 금리와 달러의 움직임, 그리고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약간 지금 서로 이 보폭이 좀 다른 듯한 뭐 그런 느낌이에요. 결국 얘네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일단 하여튼 뭐 물가지표 일단은 뭐 다음 주부터 해서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뭐 입 다물고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특별히 뭐 오늘 장 왔다 갔다 많이 했지만 뭐 실질적인 그런 움직임들은 사실 뭐 딱히 이렇다 할 말은 없는 그런 장이고, 특별히 할 것도 없는 뭐 그런 장이고, 마음만 들썩들썩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죠? 여러분들 생각대로 잘 안 움직이죠. 악재가 나왔으면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급등을 하죠. 시장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뭐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 바닥 뭐 비스무리하게 일단 만들어질 가능성은 일단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겠죠. 오늘 밤 지표도 확인하고요. 하여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 지지력이 잘 안 보입니다. 미국 증시가 의미 있는 지지력이 안 보이고 계속해서 조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다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금리 더 올라갈 수 있고 달러도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조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솔직히 뭐 미국 증시 미국 증시나 뭐 금리나 사실 지금 뭐 딱히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뭐 다 했던 이야기들이고 해서. 그래서 오늘 이쯤에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